여성만의 말 못할 고민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속 깊은 여성의 이야기 광안장호병원과 함께하는 비바 로제 마스코트 조민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금을 참 좋아하거든요. 금, 백금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실금 가는 거 네. 싫고요. 요 실금. 요 너무 참 괴로운. 네. 아, 이거 많으십니까? 찾으시는 분들 요실금으로? 요실금 진짜 많이 오시고 특히 임신 중에도 저희는 이제 출산병원이다 보니까 네. 요실금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있습니다. 없다가 임신하고 요실금이 생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임산부들의 60% 어머. 정도는 요실금을 경험을 하시고 네. 아기가 들어차고 점점 복압이 세지고 하면서 요실금 임신 중간에 겪다가 이제 임신 출산을 다 끝나고 나면은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많죠. 아, 근데 출산이 끝나고 나서도 이 요실금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출산하고 나서도 네. 1년 이상 요실금이 계속되면 그때는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 1년 이상 지속됐을 때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아이 키우느라 그냥 넘어갔다 하시는 분들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실금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뭐 웃다가도 오고 말하다가도 오고 뛰다가도 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요실금도 두 종류가 있는데 아, 종류가 두 개예요? 일단 복압요실금이라고 우리가 복압, 이제 네. 배의 압력이 높아지는 뛰거나 점핑하거나 아니면 기침하거나 웃을 때 그때 소변이 새는 것을 복압요실금이라고 하고 네. 이 복압요실금이 심하면은 이제 결국 수술적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근데 모든 요실금이 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절방 요실금이라고 이제 물소리를 듣거나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바로 실수하거나 어머. 하는 그런 절방 요실금의 경우에는 결국 신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수술로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아, 오히려 절박 요실금은 약으로도 가능하군요. 네. 아,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그냥 소변만 새는 게 아니라 냄새 때문에도 걱정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제 소변 새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어디 나갈 때마다 패드를 차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네. 그리고 이제 나가서 계속 생활을 할 때 새다 보니까 이 냄새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부부 생활하다가 이제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요실금이 부부 생활하다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이게 너무 좀 괴로운 이야기인데. 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죠, 도대체? 임신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네.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죠. 아, 1번이고요. 네, 특히 자연분만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왕절개 하신 분들보다 더 요실금의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아. 제왕절개를 하셨다 할지라도 진통하다가 제왕절개 하신 경우에는 요실금이 자연분만 한 것만큼 어머. 빈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 노화, 네. 나이 들면서 우리 얼굴 처지듯이 여러 질 근육들 그리고 이 요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처지기 때문에 노화 때문에 또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35세 미만에서는 요실금의 확률이 3% 미만인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요실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눈물이 아니라 이거까지 흐른다고 생각하니까 좀 약간 좀 속상하네요. 네, 맞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살찌는 거, 예? 그다음에 당뇨 같은 신경적인 문제도 다 요실금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먹는 약들도 요실금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당뇨도 요실금의 원인이 되고 예를 들어 뱃살이 좀 쪘다. 네. 그러면 압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살이 찌는 것 자체가 이제 요실금의 빈도를 높이게 됩니다. 야, 요게 또 적정한 체중 관리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치료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느낌이 들자마자 실수하는 절방 요실금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근데 이제 잘 모르고 약물 드시면 된다 이러면 왜 수술 안 해주냐고 화내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아, 독특하네요. 수술 안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아, 예. 아, 그런 분도 있군요. 예. 네, 근데 명백히 이제 치료 방법은 다르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 네.
이 부감 요실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하거나 뛸 때 새는 요실금도 일찍 수술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네. 결국은 노화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문헌 자체에 요실금 수술을 하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실제 4분의 1 정도는 재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일찍 한다고, 그러니까 증상이 경할 때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불편해요, 선생님. 빨리 수술해 주세요. 싹 없애주세요. 이것도 결국은 좋은 게 아니다. 네, 아. 그래서 수술 생각하고 오셨다가 이제 제가 다른 뭐 시술이나 이런 걸 권해드리면 네.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못했네요 하고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수술 안 해도 돼요. 다른 방법 있어요 하면 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대부분은 또 싹 없애고 싶다. 이 마음이 네, 강하신가 한 번에 봅니다. 치료하고 싶다는 또 아. 욕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재발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보통 재발하는 건가요? 대부분. 보통은 시간이 갈수록 재발 확률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10년 지나면 4분의 1 정도 재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시술이라는 또 간단한 방법으로도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매번 세거나 이제 매번 내가 기침할 때마다 세지 않는데 네. 아주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심하게 뛸 때는 세요라고 할 때는 간단한 시술, 뭐 레이저라던가 오. 필러 또는 오르샷 같은 PRP 같은 시술로도 요실금이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케겔 운동이에요. 결국 노화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질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을 평소에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실제로 임신 기간에도 제대로 된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 출산 후에 요실금이라던가 임신 중 요실금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출산하신 분들 중에 원장님을 미리 만났어야 되는데 이거 억울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르샷, 필러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성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근데 요실금도 잡아요? 네. 와. 이 요실금 잡을 때 들어가는 위치랑 네. 이 성감을 잡을 때 들어가는 위치랑 결국 동일하거든요. 거의 아. 비슷한 이 질 앞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벽에 필러를 넣어줘서 이제 봉긋하게 이제 요도를 들어 올려주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하고 그리고 레이저를 같이 해줘서 질 벽에 힘이 생기게 해주면 우와. 이 새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르샷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소판이 풍부하고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콜라겐 형성을 재생을 하고 혈류를 좋게 해서 결국 이 질 노화를 막아주고 이 요실금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생각해보면 다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위에 다 하나네요. 네. 근데 내가 요실금 치료하러 왔다가 성관계까지 좋아지니까 일석 한 8, 9조 정도, 일석 한 8, 90조 정도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필러로 요실금을 잡았다. 네. 이런 거는 조금 더 빨리 재발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보통 필러 유지 기간이 2년 정도 가기 때문에 기네요. 네. 예. 한 2년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필러의 경우에 갑자기 잘 있다가 확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네. 천천히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실금이 갑자기 옛날처럼 확 재발을 하는 게 아니고 안 세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심한 활동을 할 때 조금씩 다시 세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 느낌이 싫어서 중간에 또 리터치를 받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내 증상에 따라서 네. 이제 리터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요실금 아직도 그냥 두는 분들도 많으시죠, 원장님? 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을 조사해 보면 네. 너무 민망해서 난 이걸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세 번째는 치료해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이 나이에 내가 굳이 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치료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요즘은 워낙 이제 의료도 많이 퍼졌고 병원 오기가 워낙 쉬우시잖아요. 맞아요. 100세 시대고. 그렇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하시면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야, 나도 그래. 나도 다 세는데 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세면 안 되고 물도 세면 안 되고요. 요실금은 더더욱 안 됩니다. 고민 있으실 때는 우리 조민경 원장님 찾아보시면 요실금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속 깊은 이야기, 친구한테도 못했던 이야기,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땐 어디라고요? 함께 외칠까요? 비바 로제!